고양이를 데려오면 집에 고양이만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털도 늘고 청소도 늘고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함께 늘어나거든요. 근데 진짜 귀엽지 않아요? 네, 막상 키워보면 은근 당황스러운 순간이 많아요. 고양이를 데려왔는데 하루 종일 자고 있어서 아픈 건 아닌지 걱정되고 어느 날 갑자기 토하면 못 먹을 걸 삼켰나 싶어 덜컥 겁부도 나고요. 여기저기 마구 긁어서 가구를 엉망으로 만들기도 해요. 가죽 소재 침대 프레임은 심한 스크래칭으로 버려야 할 수도 있고요. 소파는 커버가 필수가 될 거예요. 미리 알았더라면 마음의 준비라도 했을 텐데 싶은 순간이 꼭 찾아올 거예요. 저는 고양이랑 산 지 20년이 넘은 집사예요. 긴 시간 동안 겪으면서 알게 된 것들 중에 초보 집사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두면 좋은 현실적인 이야기 7가지를 오늘 준비했어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뿌뚜이 왔죠요. 점프하려고? 첫 번째는 털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빠집니다. 고양이를 키우면서 제일 먼저 체감하는 게 바로 털이에요. 옷에도 털, 소파에도 털, 이불에도 털. 청소했는데 돌아서면 또 털이 보여요. 껐다 키면 솔직히 털을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해요. 대신 정기적으로 빗질해주고 고양이가 주로 있는 공간 위주로 자주 청소하는 습관을 들이면 훨씬 편해집니다. 빗질을 해주면서 털 상태나 피부 질환, 특정 부위의 탈모 등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다만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갑자기 심하게 빠지거나 특정 부위 털이 듬성듬성해지거나 같은 곳을 계속 핥는다면 그건 그냥 털갈이가 아니라 피부나 건강 문제일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고양이는 진짜 많이 자요. 많이 자는 건 정상이에요. 고양이는 원래 하루에 상당 시간을 자면서 보내요. 왜 이렇게 많이 자지 싶어도 그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몇 시간 자느냐가 아니라 그전과 달라졌느냐예요. 잘 놀고 잘 먹던 아이가 갑자기 잠만 자고 불러도 반응 없고 좋아하던 간식에는 아예 관심이 없다면 그때는 그냥 넘기지 마세요. 내 고양이가 원래 얼마나 먹는지, 얼마나 노는지, 응가나 쉬하는 어떤지 우리 고양이의 평소 상태를 알아두는 게 제일 중요해요. 손을 미는 거야, 가져가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하시죠. 세 번째는 고양이는 혼자 잘 놀고 있어도 놀이는 꼭 필요해요. 고양이가 혼자 잘 지낸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실내에서만 지내는 고양이는 사냥할 기회가 없으니까 놀이로 그 자리를 대신해줘야 해요. 장난감을 흔들어주면 쫓아오고 숨었다 뛰어오고 잡으려고 달려드는 거 이거 다 본능적인 사냥 활동이에요. 장난감을 계속 눈앞에서 흔들기보다는 쿠션이나 가구 뒤에 숨겨서 숨고 쫓고 마지막에는 실제로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아요. 한 번도 못 잡고 끝난다면 은근히 답답해할 수 있거든요. 매일 짧게라도 하루 5분에서 15분이라도 집중해서 놀아주는 시간을 꼭 만들어주세요. 놀이 끝나고 간식이나 사료 보상을 주면서 사냥하고 먹는 자연스러운 흐름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네 번째, 화장실은 아무데나 두면 안 돼요. 초보 집사가 생각보다 많이 당황하는 부분이 바로 화장실이에요. 고양이는 화장실 위치나 모래 종류에 은근히 민감해요. 너무 작거나 사람이 자주 지나다니는 곳에 있거나 세탁기처럼 갑자기 큰 소리가 나는 기계 옆에 있거나 모래가 마음에 안 들면 아예 사용을 꺼릴 수도 있어요. 너무 덥거나 춥지 않는 곳, 조용하고 접근하기 편한 곳에 두고 배설물은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치워주세요. 고양이 수보다 화장실은 하나 더 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 하나. 고양이가 갑자기 화장실 밖에서 소변을 본다고 해서 나한테 화가 나서 복수하는구나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깔아줘야 되겠네. 괜찮아, 쉬어해. 이 물 빨면 되지.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아닌지 건강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혼내지 말고 왜 그러는지부터 살펴봐야 해요. 5번째, 물은 생각보다 잘 안 마십니다. 고양이는 원래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편이라 음수량은 신경 써 주는 게 좋아요. 물그릇을 한 곳에만 두지 말고 고양이가 자주 지나는 여러 곳에 놓아주시고 자주 갈아주고 깨끗하게 관리해주세요. 화장실 바로 옆이나 너무 시끄러운 자리는 피하는 게 좋아요. 흐르는 물을 좋아하는 아이라면 급수기도 좋은 방법이고요. 습식 사료도 수분 섭취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은근히 많이 놓치는 부분이 그릇 모양이에요. 고양이는 수염이 그릇벽에 닿는 걸 싫어해서 좁고 깊은 그릇보다 넓은 그릇을 훨씬 편하게 느껴요. 물을 자주 안 마신다 싶으면 그릇부터 바꿔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재질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기도 해서 유리나 도자기, 스테인리스 중에서 고양이가 유독 선호하는 재질이 있을 수 있어요. 플라스틱은 냄새가 배거나 표면에 스크래치가 생기기 쉬워서 상대적으로 덜 선호한 편이니 몇 가지 재질 시도를 해보시고 취향을 찾아주는 것도 좋아요. 여기서 핵심은 우리 고양이가 원래 얼마나 마시는지 알아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하루에 40에서 50ml 정도가 기준이에요. 4kg 고양이라면 하루 200ml쯤 마시는 셈이죠. 습식 사료를 많이 먹는 아이라면 물을 적게 마실 수도 있으니 물량보다 식단이랑 응가와 시야 상태를 함께 보는 게 좋아요. 갑자기 물을 너무 많이 마시거나 소변량이 늘어난다면 이것도 문제니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보세요. 여섯 번째, 고양이는 아프다는 걸 숨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고양이는 사람처럼 나 아파요를 티내지 않아요. 오히려 평소처럼 행동하다가 상태가 많이 나빠진 뒤에야 눈에 띄는 경우가 많아요. 고양이가 한번 토했다고 무조건 문제 있는 건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토하거나 밥을 안 먹거나 기운이 없거나 설사를 한다면 고양이는 원래 토하니까 하고 그냥 넘기지 마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결국 집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강관리는 밥 먹는 양, 물 마시는 양, 화장실 횟수, 그루밍하는 모습, 활동량 같은 우리 고양이의 평소 상태를 알아두는 거예요. 그래야 작은 변화에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어요. 특히 소변을 보려고 화장실에 계속 들락날락거리거나 한참 힘주는데도 볼일을 못 본다면 그냥 기다리면서 지켜볼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요도가 막혔거나 심한 변비일 수 있으니 바로 병원에 연락하셔야 해요. 일곱 번째, 고양이가 쉴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고양이는 집사랑 붙어 있는 것을 좋아하지만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어요. 숨숨집이나 박스처럼 방해받지 않고 쉴 수 있는 공간을 꼭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고양이는 바닥만 쓰는 동물이 아니에요. 캣타워나 선반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주변을 관찰하면서 안정감을 느껴요. 창가를 좋아하는 아이라면 바깥 구경할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아요. 다만 창문이나 방충망은 반드시 안전하게 관리해 주세요. 추락사고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거든요. 방충망만으로 불안하시다면 방묘창을 설치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작은 물건이나 끈, 실처럼 삼킬 위험이 있는 것들은 미리미리 치워주세요. 우리 고양이는 그런 거 안 먹어요 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관심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스크래칭은 각오하셔야 해요. 고양이가 골탕 먹이려고 긁는 게 아니라 발톱을 정리하고 몸을 늘어뜨리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그러니 못하게 막기보다는 가구 대신 쓸 수 있는 수직형, 수평형 스크래치를 몇 개만 놔주세요.
취향은 고양이마다 다 다르니 몇 가지 시도해 보시고 정기적인 발톱 관리도 함께 해주는 게 좋아요. 누나는 여기서 뭐하냐? 생각보다 신경 쓸 게 많아 보이죠?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밥 잘 챙겨주고 화장실 깨끗하게 치워주고 안전한 환경 만들어주면서 우리 고양이의 평소 모습을 잘 알아두는 것. 그거면 당신은 이미 좋은 집사예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씩 더 이해해 가는 것. 그렇게 하나씩 알아가면 돼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이미 고양이랑 살고 계시는 분들 초보 집사 시절에 가장 당황했던 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입양을 고민 중이시라면 다음 영상에는 고양이 키우기 전에 꼭 알아야 할 7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편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